제 첫 번째 악기라서 못 팔고 있어요.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진짜 팔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첫 악기다 보니까 이제 못 팔겠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공부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교회 반주하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 수업료도 잘 받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양양 피아노 반주 여행을 오면 내가 이걸 겟할 수 있다,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만든 건데, 제가 필요해서 만드는 게 사실 오선 노트였어요. 근데 그 노트를 처음에 선물로 이제 드렸더니 이 사람이 뭔가 공짜로 받기 시작하면 이제 요구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뭐 한 권 더 달라고 한다거나 차ян팀 거를 다 가져가겠다. 아니죠 뭐. 근데 거기서 그게 스태프들이 막 어떻게 해요?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기업에서 수익금의 전액을 기부합니다 라고 하면 이 노트 만드는데 4,000원, 여러분 4,000원 구매하셨잖아요. 한 권 만드는데 1,800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000원 내고 구매하신 이 노트에 1,800원은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800원을 빼고 2,200원을 기부하면서 우리 전액 기부합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 원래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여러분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행복을 누렸는데, 내가 노트를 팔아서 남는 마진으로 좀 더 맛있는 걸 사 먹는다고 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트를 판매한 금액을 의미 있는 일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의 집이라는 곳에 전액 헌금을 해요. 새벽의 집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외국인 여성 중에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센터예요. 두 단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 여성을 내가. 두 번째는 성매매라는 단어가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 친구들은 주로 필리핀 사람이고요. 필리핀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20-30년 뒤쳐져 있으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필리핀 사람들도 코리안 드림 혹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요. 그 친구들은 노래를 아주 잘하고요. 한국의 가수가 되려고 오디션을 봐서 왔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6.25 이후로 미군이 계속 주둔해 있잖아요. 미군들이 휴가만 되면 일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일본을 왜 가는 건지 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에 성매매를 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주 예전 시절에, 박 대통령님 시절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합법적으로 차려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알고 가기도 했고 그냥 소개받아서 가기도 하고 모르고 가기도 했던 우리의 할머니 혹은 할머니의 뭐 엄마, 이모 이런 분들이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뭐 피아니스트 혹은 간호사, 선생님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의 직업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배를 수출했으니까 당시 배를 수출하는 금액과 맞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아주 큰 발전을 이바지가 된 일이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고 점점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인식이 이제 좋지 않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만들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참 좋은데 법망을 피해서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 요즘 K-팝이 유행이잖아요. K-팝 오디션 광고를 붙여요. 목사님이랑 저랑 또 7월에 필리핀 가는데 저희가 3-4달에 한 번씩 필리핀에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빈민가 아이들 이야기로 뮤지컬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가는 건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새벽의 집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가수 오디션을 봐서 한국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대사관에서 가수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당하지? 라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받는 비자가 E6라는 비자예요. 아티스트 비자인데 비욘세 같은 가수가 받는 A급 비자가 있고 이 친구들이 받는 건 B급 비자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대전 움직이는 교회에서 어떤 한 친구를 섭외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의 수입, 경제, 세금을 내면서 이 친구를 낼 만큼 내가 필요하다. 내가 이 친구의 10년을 내가 보장한다. 라는 게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임금 체불 노동자가 많은 이유가 그 사장님이 이 사람이 근무지를 이탈했어 라고 신고하는 순간 한순간에 불법 체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월급을 못 받아도 항의도 못하고 맞아도 참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못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한국에 왔는데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받아 왔는데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아티스트 비자로 출국을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이 업주들이 그 아티스트 비자를 떼요. 스티커거든요. 그럼 출국할 때는 그냥 여행인 것처럼 출국을 했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걸 나눠줘요. 다시 붙인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한국에 올 때부터 불법으로 시작하는데 오디션을 보면서 비행기 값을 빚지고 시작하고 한국에 와서 옷 사입고 집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빚으로 떠안고 시작해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악의 고리예요. 집에는 당연히 필리핀에 어려운 가족들이 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인 친구들이고 뭐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이차를 강요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하루에 팔아야 되는 음료의 잔수가 있어요. 맥주 한 잔이든 뭐 양주 한 잔이든 하루에 70잔? 아까 그 흑인들 이야기 들으셨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2차를 나가면 근데 몇 잔을 까주는 시스템이니까 안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잘하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은 더운 나라니까 한 번도 겨울을 맞이하지 못했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겨울이라는 날씨를 맞이해요. 근데 몸으로 그냥 체감으로 느끼는 날씨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요. 그 친구들은 미군이랑 실제로 연애를 되게 많이 해요. 미군들이랑 결혼해서 미국을 갈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미국에서 되게 군인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복무 기간이 길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실제로 동거를 많이 해요. 결혼 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네 아이를 가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대부분의 반응이고 연락이 안 되고 미국으로 돌아가죠. 제대를 하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태어난 아이는 11명 정도예요. 생각보다 좀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아빠는 미국인, 엄마는 필리핀 사람, 태어난 곳은 한국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이에 대한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아요. 3개월 이내 아빠의 나라나 엄마의 나라로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그 친구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3개월 이내에 보내지 않으면 무국적자가 돼요. 나라 소속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친구들 아이들 태어나면 젖을 물리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 젖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매해주시는 우선노트 값은 그 친구들 한국에서 서러울 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는 정도? 혹은 태어난 아이가 필리핀으로 갈 때 비행기 값 보태는 정도예요. 이 우선노트를 전에 제가 투자한 금액을 빼지 않고 전했다 보낸다고 해서 제 신앙의 양심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매 반주 여행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두 번 얘기하고 말 줄 알았대요, 제가. 왜 희정이는 계속 필리핀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드럼이랑 기타 치는 친구가 지금 새벽의 집을 같이 해요. 각자의 부르심이겠죠. 제가 그걸 설득해서 제가 그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 반주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 술 잘 팔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진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반주할 때 내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게 너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선노트를 판매를 하면 카운팅을 잘 안 해요. 어떤 분들이 잔돈을 많이 안 받아가시기도 하고 혹은 더 내고 가시기도 하고 혹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잔돈을 저 2,000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냥 주기도 하거든요. 어제 짐을 챙기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000권을 찍을 때 1,000권을 찍었거든요. 그래야 싸요. 안 그러면 한 권에 2,200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한 번에 180만 원을 내서 노트를 찍은 거예요. 기지가 너무 많은데? 근데 노트가 4박스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뿌듯하기도 했고 여러분이 구매해주신 노트는 거기로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하면서 했던 오늘 하루 동안의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진 이 오선노트에 하나, 가상 하나, 카피 하나 하실 때 여러분이 가진 가상 하나 적어보면서 리한번이 하실 때 이 노트가 어디에 내가 구매한 이 노트 값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여러분이 새벽의 집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새벽의 집 말고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렵고 아픈 이웃들이 많으니까 네. 꼭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울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막 호소하고 싶지 않거든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겠지만 사실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어떤 영민과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값싼 위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로 또 삶의 자리로 파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는 주만 바라볼지라예요. 제가 마음 다해서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잘 받으시고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아시겠죠?